절대 갈 수 없는 비밀의 그곳 북한에 있다. 북한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볼게요. 북한 주민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곳 첫 번째입니다. 주석궁이거든요. 주석궁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랑 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청와대에 신청을 해가지고 놀러 갈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부자들이 사는 주석궁이 어떻게 생긴 줄은 몰랐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평양견학 같은 걸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평양견학의 기본 코스가 금수산 태양기념궁전이거든요. 김부자들 김일성, 김정일이 시신을 안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이제 다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영생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가봤는데 솔직히 북한에서 살면서 김정은이 어디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북한에 김부자들이 사는 곳은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 김부자들이 어디서 살던지 간에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북한에서 두 번째로 못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중앙당 청사거든요. 당중앙위원회 청사인데 거기는 북한 주민들이 발길조차 갈 수가 없는 데예요. 거기는 이제 중앙당 간부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한마디를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랑 비슷한 데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국회의사당에 이제 그 구경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에 국회의사당, 아니 북한으로 말하면 중앙당 당청사인데 이런 데를 가본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국정원에서는 이제 63빌딩 가보고 그리고 이제 현충원에 가봤다면은 하나원에 나와서 국회의사당에 가는데 국회의사당 지붕에는 태권브이가 항상 지키고 있어. 나 그거까지는 몰라요. 태권브이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아 진짜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바로 초대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북한의 초대소는 김정은 별장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별장이 북한 그 전국에 다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꼽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강원도 원산 쪽에는 동해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가지고 그쪽에는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딱히 김정은 별장이 아니더라도 북한 일반 주민들이 가서 경치를 구경하기는 완전 좋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별장을 지어놨는데 그런 김정은 별장에는 북한 주민들이 함부로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김정은의 별장은 모든 사람들이 별장은 저렇게 있는데 저기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아예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북한에 그 김정은 별장이 우리 양강도 삼지연군에도 있거든요. 그 삼지연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연못이 이렇게 세 개가 쌍으로 있다라고 해서 삼지연이라고 하는데 그 삼지연 쪽에 초대소가 있어요. 김정은의 별장.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그 초대소를 새로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백두산에 가끔씩 오잖아요. 그때마다 들려서 휴식하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북한 김부자들이 신변보호를 철두철미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길이라도 혹시 잘못 들어가지고 그 김정은이 별장에 어슬렁어슬렁 거리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별장을 지키는 그 허위국 그 군인들이 총으로 그냥 사격을 해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얼짱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초대소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약간 리조트 같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도 별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개인이 절대로 소지할 수가 없어. 무조건 북한 김정은만 별장을 소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네 번째는 반문점이거든요. 반문점에서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얼짱거렸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총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판문점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어슬렁거렸다가 잡히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문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문점은 웬만하면은 답사로 보여주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외국인들이 북한에 관광을 가면은 판문점을 이제 그 관광 코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보여주거든요. 근데 왜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판문점 구경을 안 시켜주냐면
딱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제 한눈에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대한민국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판문점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판문점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판문점은 북한과 남한을 가운데를 이렇게 딱 가른 데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북한 군인들, 그리고 남쪽 아래로는 미국 군인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 그 장병님들이 군무를 선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이 항상 입에다 힘 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 남조선 그 계래도당들과 미제 승냥이들이 아직까지도 판문점에 가로타고 앉아가지고 북한을 감시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깜짝 놀랐던 게 국정원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판문점에 놀러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판문점을 구경을 시켜준대. 판문점에 가서 만약에 내가 북한 군인들한테 이렇게 먹던 과자라던가 아니면 주머니 라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총 맞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요? 그러면은 몰래 우리 대한민국 그 장병님들이랑 북한 군인들이 서로 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 안 하대요. 또 다섯 번째는 바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여권을 갖고 외국 여행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북한 그 외부 밖으로는 절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이래봐도 미국 뉴요커거든요. 미국에 가서 이제 유엔도 갔다가 왔는데, 그때 그 미국 그 땅덩어리 안에 유엔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유엔은 미국 땅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무슨 몇 개의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가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무를 버는 건데, 이 유엔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큰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 안내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유엔은 이제 못 사는 나라를 구제해주는 그런 거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유엔에서 이렇게 들여다주는 물자 같은 제품은 많이 받아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USA라는 유엔 기름을 많이 이제 먹어봤고, 그리고 이제 유엔 과자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여권을 가지고 이제 그 다양한 나라를 가볼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와 감시 속에서 다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가볼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난 중국 유학생 때 북한 학생 있던데,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서도 이제 조금 좀 엘리트 학생들만 외국에 갈 수가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제일 환상이 많은 그 곳이 어딘 줄 알아? 제주도야. 제주도랑 미국이야. 저 북한에 있을 때 저랑 이제 그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늘상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자기는 이제 늘 미국을 간다고. 근데 미국을 못 가고 내가 한국을 먼저 탈북해서 왔네? 북한에도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있나 모르겠네. 북한 남자들이 마누라 무서워서 절대 갈 수가 없을 듯. 이게 편견인 거야, 오라버니.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 왜냐면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본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든 사람 자체부터 북한에서는 이제 탄압을 받고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성매매하는 애들은 있어. 이 성매매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라면, 부모가 다 없잖아요. 가족이 아예 없고 그냥 꽃제비처럼 사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끼 먹기 위해서 이제 그 나쁜 놈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제 막 17, 19살 친구들이 막 단련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원래 북한에서 미성년자들은 거기에 못 가거든요. 단련대라든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없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런 그 성매매 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에서는 성매매라고 안 하고 매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만약에 그 들키기라도 하면은 그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걸 누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북한 보안원들이 제일 많이 해. 애를 이제 밤에 같이 이렇게 자고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옥수수라든가 쌀을 주지. 한국은 약간 꽃 플러스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밤꽃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그 밤꽃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어디냐면 역전이거든요. 역전. 왜냐면 이제 북한은 역전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완전 서구역이에요. 서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구역을 아는지는 모르겠어. 제일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뭐 강남, 홍대 이런 데들처럼 엄청 북적북적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제일 그 북적북적 되는 것이 어디냐면 약간 역전 그 주변이에요. 그래서 그 역전 주변에서 왜 그런 그 밤꽃 아가씨들이 많이 다니냐면 그 역전에 그 기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내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명씩 나와가지고 밤꽃 사시라요, 밤꽃 사시라요 라고 한대요. 밤에 피는 꽃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평양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밤꽃질 하다가 이제 들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추방이에요.